안녕하세요. 호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들어간 축하 기념으로요.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들어가는 나라 이름에 대한 어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정말 국민들 힘을 모아서 우리 선수들이 너무나 잘해줘서 16강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축하면서 다 축하해야 되겠죠. 정말 선수들 열심히 했고 거기 관계자분들도 정말 열심히 했죠. 감사드려야 되겠죠. 그죠? 이처럼 우리가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우리는 세계의 언어의 뿌리를 갖고 있는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또 이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 이 말들 전부 다 우리 어원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우리말에서 가져갔다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문화강국으로서도 또 아주 훌륭하게 세계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16강에 들어간 16개 나라를 경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를 주관하고 있는 월드컵을 주관하고 있는 카타르의 나라는 국기는 이렇고요. 그 나라의 지금 경기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타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카타르는 원래 콜타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검은 석유가 나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타르타르 하면 우리가 진을 말하잖아요. 나무에서 나오는 진을 우리가 타르타르 하잖아요. 그래서 콜타르란 말은 뭐냐면 콜이란 말은 끓음이죠. 타르란 것은 나무에서 나왔다는 뜻인데요. 나무가 탈 때 나오는 진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래서 검은 진이란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카타르에서는 검은 석유가 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석유가 검은 끈적끈적한 진처럼 보이니까 그게 콜타르가 나는 그런 나라다라고 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타르라면 어디서 나왔냐면요. 트리에서 났는데 트리란 말은 우리가 나무를 트리라 하잖아요. 그 트리란 것은 나무가 자리에 틀고 굳건히 있다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타르는 트리에서 나왔고 그 나무의 진을 우리가 타르라 하는데 그게 타르, 골타르, 피치 이렇게 하죠. 우리 아스팔트 할 때 그 골타르도 마찬가지로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카타르의 도시 수도가 바로 도하인데요. 이 도하는 보시면 우리말 두려하다 뜻은 난데요. 이 두려하다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고유어로 둥근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둥글다 할 때 우리는 동그라미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고유어는 뚜렷하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뚜렷하가 바로 뚜하, 뚜렷하 똑같은 말이죠. 뚜렷하, 뚜하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어디서 나냐면요. 이 도하란 곳은 바로 바닷가이기 때문에 둥근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2024년 월드컵 개최지죠. 우리 여기서 도하의 기적을 이뤄내고 도하의 꿈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하란 도시가 바로 둥근 지역, 둥근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장소란 뜻이에요. 우리말 뚜렷하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네덜란드가 나오는데요. 네덜란드의 수도는 암스테르담입니다. 그럼 네덜란드는 바로 국기가 이런 거고 네덜란드의 특징은 바로 풍차죠. 아름다운 튤립으로 상징되고 있는데요. 그럼 네덜란드의 뜻은 뭐냐면 네데어랜드란 말인데요. 이 네데는 것은 내려들어 아래란 말이죠. 지역이 땅이 바다보다 낮은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데란 말은 내려들어 글자 들어보면 내려들어죠. 그래서 아래란 뜻이에요. 랜드란 말은 땅이란 뜻인데요. 무슨 말인가 원래는 논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휴경지란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광야를 뜻할 때 이 랜드가 된 거고요. 그 농사 짓는 땅을 갖다 랜드를 하지 않아요. 원래 랜드란 말은 노는 휴경지를 뜻하는 말인데 고대 영어에서도 론다 그대로 논다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네덜란드 하면 바다보다 낮은 지역을 뜻하는데요. 네덜란드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런데 이 네덜란드를 또 다른 말로 하면요. 할랜드라 불러요. 우리가 올랜드 하는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홀이란 말은 우리가 쓰고 있는 울창할 울자라는 뜻이에요. 울창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즉 숲의 나라인데요. 나라가 바다보다 좀 낮고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요. 숲이 울창해요. 그래서 홀랜드라는 것은 울창한 우리가 이 울자를 어디서 쓰냐면 울산이라는 도시가 이 울을 쓰고 있죠. 울창할 울, 매산자를 써서 울산 하잖아요. 그 울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지역도 이름들이 세계 곳곳에 같은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그것은 뭐냐면 이동해 가면서 사람들이 이름을 갖다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크시가 바로 미국 가면 뉴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을 자기가 살던 동네를 그대로 가져가서 다른 데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울산이나 울랜드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네덜란드의 별칭으로 사용된 게 바로 할랜드, 이게 바로 울랜드, 울창한 땅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네덜란드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치라 부른단 말이에요. 왜 더치라 부르냐면 이 사람들은 족속이 원래 게르만족인데요. 그 게르만족들이 자기네 이름들이 뭐냐면 더다라고 해요. 더다치 이런데요. 치라는 것은 치는 사람 치란 뜻이에요. 사실은 더다치는 뭐냐면 함께란 뜻이에요. 무리 전체인데요. 우리가 요 치자가 사람들을 갖다 나타내 우리가 치를 쓰잖아요. 뭐 양아치 뭐 하는 거 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다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자기네들이 이야기해요. 무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치란 이름을 써서 네덜란드인데 이 말하고 비슷한 게 도이치가 또 있죠. 그 도이치하고 더치는 같은 자기네들 민족인데 나라가 두 개다 보니까 하나는 도이치, 하나는 더치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더치는 네덜란드고 도이치는 게르만인 지금 독일을 나타내는 말이죠.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민족은. 예.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네덜란드가 이제 있고요. 이 다음 네덜란드하고 붙는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은 수도가 워싱턴이죠. 미국 뭐 국기는 잘 알고 미국의 특징은 자유예신상으로 볼 수 있죠. 미국의 이름은 공식적인 명칭은 United States of America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Unite 하는 것은 헌하다 하는 것은 한 개로 뭉쳤다는 뜻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은이란 말은 요거는 은은 완전한 하나를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다 하니까 한 개로 뭉쳤다. Unite란 말은 발음은 유나이트지만 실제로 글자 그대로 읽으면 하나다죠. 하나다. 스테이트는 세워졌다 뜻이죠. 그러니까 국가란 뜻이죠. 이거는 예 국가. 아메리카. 그럼 아메리카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요. 원래는 그 원래 뜻은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 이름을 땄죠. 예,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탐험가의 이름을 딴 이름인데요. 그 아메리카 베스푸치의 아메리카 뜻은 뭐냐 하면 원래는 AM은 이는 일매란 말이에요. 일이고 이건 이렇게란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의 정복자란 뜻이에요. 일을 갖다가 일으키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일의 정복자라는 이름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가 바로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팀, 자,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는 부에노아이레스인데요. 아르헨티나의 국기는 이런 국기고, 아르헨티나는 어디냐면요. 남미에, 지금 이 남아메리카의 맨 끝부분에 여기 있죠. 여기 길게 있는 요 나라입니다. 여기 아르헨티나고요. 이해하시겠죠? 여기 아르헨티나입니다. 그 옆에 이렇게 길게 쭉 있는 나라가 칠레잖아요. 칠레. 예, 칠레. 요건 아르헨티나, 옆에 있는 나라는 칠레. 요 위에 있는 브라질이고, 그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이름 어디서 나느냐? 정확하게 이름하면 아르헨티나인데요. 이 아르헨티나는 것은 아르헨티나 말은 어려진다, 빛이 어린다 뜻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는 인이라니까 빛이 어리는 뜻이죠. 그래서 빛이 어리는 은혜 나라는 뜻이에요. 은혜 나라. 예, 그래서 아르헨티나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뜻인데 관련된 말이 바로 아르젠툼이란 말이 있어요. 아르젠툼이 바로 은인데요. 은은 어려진다, 빛이 어려진다 뜻이죠. 그리고 우면 원소로 나타내는 그 기호라서 이런 말을 붙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려진다 하니까 빛이 나는 원소란 뜻이에요. 그래서 은이란 뜻이 되고요. 은의 나라죠. 아르헨티나는. 그래서 어려진다에서 놓은 말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은의 나라예요. 아르헨티나. 그럼 아르헨티나하고 이제 붙는 나라가 호주잖아요. 호주의 수도는 캔브라죠. 캔브라. 예, 캔브라인데 호주의 국기는 이런 국기고요. 그 특징은 지금 오페라 하우스가 이제 보이는데 이게 바로 호주의 특징이죠. 그럼 호주는 영어로의 명칭은 뭐냐?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왜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부르냐면요. 오스는 어려서 마찬가지로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그리고 틀을 하니까 이제 방향을 턴다 뜻이고요. 이야 하는 것은 에워싼다는 나라를 뜻할 때 우리가 이야 붙이는 거예요. 뜻이 뭐냐? 에워싼다 뜻이에요. 즉 우리가 이게 나라 국자거든요. 나라 국자를 표현할 때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둘레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린 나라니까 빛이 나오는 방향으로 된 나라. 그러니까 빛나는 방향의 나라니까 빛이 어디 나냐면요. 빛이 가장 우리가 햇빛이 많이 비치는 곳이 남쪽이잖아요. 우리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만 실제로는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갔다가 우리가 서쪽으로 지는 겁니다. 빛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근데 빛이 가장 오래 있는 그 쪽이 어디냐면 남쪽이에요. 동쪽은 해가 뜰 때뿐이죠. 질 때는 서쪽으로 지지만 해가 계속 있는 곳은 남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향으로 집을 짓잖아요. 왜 동향으로 안 짓고 남향으로 짓는지 아시겠죠 이제? 예, 빛이 계속 오래 있는 곳이 남쪽이기 때문에 남향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가 바로 호주인데요. 즉 남반구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죠. 결국 따져보면. 그래서 남반구에 있는 나라에서 어려서 털을 애우니까
빛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튼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같은 관련된 이제 어원으로서는 오스트레일리아란 말인데요. 이또 어려서 틀에다가 하래를 붙여서 남쪽, 남국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오스트라고 하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어려서 틀으니까 빛이 있는 쪽으로 튼다 뜻이잖아요. 그 남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남풍을 나타내거나 남쪽에 있는 나라, 남풍의 신을 뜻할 때 우리가 오스트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시 이제 프랑스가 있는데요. 프랑스는 수도가 파리죠. 국기는 이런 게 색깔, 뭐 자유, 뭐 박애, 뭐 평등인가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 하고 여기가 바로 이제 에펠탑이죠. 프랑스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영어의 이름은 프랑스입니다. 이 말은 원래 프랑크족인데요. 이 프랑크족은 원래 프렌이란 말은 뿌린다 뜻이고요. K는 켜니까 자른다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던져서 쪼개는 투창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프랑크족은 원래 전쟁 칠 때 투창을 이용하는 족속이에요. 투창을 아주 잘 사용하는 족속이라서 이 프랑코라고 부르는데 이 프랑코란 말이 뿌린다는 것은 던진다 뜻이고요. 켜하는 것은 자른다, 쪼갠다 뜻이에요. 그래서 던져 쪼개는 투창을 뜻하는 말이 바로 프랑크예요. 프랑크족은 바로 전쟁에서 투창을 사용하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무사계급이죠. 제가 저번에 그 카스트 제도 이야기할 때 무사계급에 해당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프랑크란 말이 나왔고요. 프랑크는 마찬가지로 프랭크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사계급이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무사계급이다 보니까 밑에 저 노예족이 아니에요. 노예족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크사틀에 해당되잖아요. 그 계급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귀하다고 생각해서 프랭크란 단어가 솔직한, 숨김 없는, 명백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이라면 frankly speaking 이런 말 들어봤죠? 그렇게 쓰는 말이 왜 그렇게 쓰느냐 하면 바로 자기네들은 무사계급이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귀족계급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또 관련된 말이 우리가 프랜차이즈 하는 말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때 이 프랭크란 말이에서 프랭크 헤스에서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지금 자유로운 무사계급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돼서 프랜차이즈 하게 되면 특권, 선거권, 참정권이라는 뜻이 나오고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그 본사에서 주어진 어떤 권리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프랑스란 말에서 프랜차이즈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폴란드로 갑니다. 그럼 프랑스하고 폴란드하고 붙죠. 폴란드의 수도는 바르샤바죠. 바르샤바는 바엔사가 유명해서 자유노조 솔리테리 하는 거 들어봤죠. 지금 폴란드 국기는 이런 색깔이고요. 폴란드는 어디 있냐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독일이 여기 있고, 요 체코가 있고, 슬로바키아가 있고,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게 베랄루스가 있고요. 여기 있죠. 리투아니아가 여기 있고, 러시아 지금 여기 있죠. 지금 이런 데서 지금 발틱해가 있고, 발틱해가 있고 이래서 폴란드는 지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전쟁에 거의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폴란드는 지금 한국산 무기를 많이 사갔죠. 그래서 자기네들 전투력을 지금 키우기 위해서 혹시나 러시아하고 또 붙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폴란드는 또 EU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건드리면 큰일 나죠. 이거 EU 전체가 다 발칵 뒤집히죠. 그러니까 EU가 아니고 그 북대서양 나토에 가입되어 있죠. 나토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자, 그다음 폴란드는 갑니다. 폴란드 이름은 폴란드라는 뜻인데요. 이 폴이란 말은 펼치다 뜻이고요. 랜드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땅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평평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늘 여기 우크라이나도 되게 곡창지대잖아요. 곡창지대고 우크라이나는 뜻이 뭐냐면요. 엇갈리나 동양과 지금 여기 아시아 쪽하고 유럽하고의 경계선이라는 뜻이에요. 엇갈리나예요. 엇갈리는 쪽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아시아 쪽하고 여긴 지금 유럽 쪽하고 서로 엇갈리는 부분. 그게 엇갈리나에서 우크라이나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바로 옆에가 폴란드입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이 땅 쪽, 이쪽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아주 평평한 땅이라서 아주 곡창지대죠. 아주 곡식이 많이 나는 동네입니다. 평평한 땅이니까 여기는 다른 데 비해서 산악지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곡식 키우기가 아주 좋죠. 그죠? 농사 짓기 참 좋은 땅들이에요. 그래서 폴란드 수도는 바르샤바예요. 근데 폴란드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폴이라 부르는 거 또 폴스키라 불러요. 폴스키는 여러분 금방 느끼면 안 돼. 폴새끼죠. 폴새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폴렉이란 말을 쓰는데요. 폴에크. 그건 뭐냐면요.
폴 에크란 말, 요 말을 지금 보세요. 폴 액기란 뜻이에요. 액기가 뭐냐 하면 아우란 뜻이에요. 우리말, 우리 고유한 말입니다. 액기가. 요 액기 있잖아요. 요거 액기, 요 폴 액기. 그러니까 폴란드 동생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경멸적 뜻을 갖고 있어서 잘못 사용하면 이거 또 싸움 나요. 예,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폴 액기라든지 폴 에커 또는 폴 스키 이런 말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 새끼잖아요. 우리도 새끼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폴 스키. 그러니까 무슨 스키 들어가는 것들이 다 우리말 새끼와 같은 그 관계 있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서발로무 스키 이러면 여기죠. 그 스키 이게 바로 예, 새끼에서 나온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잠깐 경별적으로 쓸 때 폴 에크라든지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예, 그냥 보통 쓸 때는 폴 쓰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잉글랜드가 있죠. 잉글랜드는 이 수도는 런던이죠. 예, 영국이죠. 보통 우리가 영국이란데. 근데 여러분들 영국을 제대로 아시는 사람 잘 없죠? 여기가 잉글랜드고요. 여기 웨일즈예요. 여기가요, 그 스코틀랜드예요. 그리고 이쪽이 아일랜드고, 이거는 북아일랜드예요. 그럼 가만히 보면 나라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영국 하면 하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자세히 보면 5개예요. 이 잉글랜드고, 여기는 웨일즈고, 여기는 스코틀랜드고, 여기는 밑에는, 여기가 지금 아일랜드고, 이쪽에는 북아일랜드죠. 노스 아일랜드, 예. 그래서, 따지보면 5개의 나라가 지금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영국 하면 이거 한 개인 줄 아는데, 아니, 지금 5개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 지금 복잡해, 이 나라. 정치적 같은 상황이 되게 복잡했어요. 원래 이 켈트족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원래 켈트족 이전에는 이베리아인들이 여기 살고 있었죠. 근데 이게 독일 쪽에 있는 그 색선족이란 다시 여기 노는데요. 서켜다 하니까 작은 칼을 가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게르만족 중에서도 칼을 쓰는 칼제비들이에요. 칼제비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 그 브리톤 섬에 와서 브리톤에 살고 있는 와가지고 그 켈트족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망가서 북쪽으로 이렇게 도망간 거예요. 그 북쪽이 산악지대인데 땅이 안 좋아요. 여기는 땅이. 근데 여기 지금 그 스코틀랜드 애들이 여기 가서 걔네들이 지금 그 여기 쫓겨갔기 때문에 이 지금 적이에요, 서로. 예, 서로 아주 앙숙지간이에요. 왜냐면 가만히 와가지고 칼제비들이 와가지고 그 조상들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뭐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지금 북쪽에 있어서 영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예, 얘네들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이제 영어로 보면 잉글랜드라고 하는 것은 요 앵글이란 말이 안으로 꺾었다 뜻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낚시바늘이라는 뜻이에요. 낚시바늘. 낚시바늘 땅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낚시를 하는 종족들이 사는 땅이다. 낚시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하시겠죠? 잉글랜드 쪽은 낚시하는 애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 원래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색선족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는 이제 여기 원래 있던 동네가 브리티시가 브리톤 섬이 있었는데요. 브리티시라고 부르죠, 영국을.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불에 대해서 뜻이에요. 즉 브리톤이라는 도시가 그 섬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불타는 문신을 한 켈트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색슨족이 들어와서 작은 칼로 그 켈트 사람들 갖다가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켈트족들이 다 북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기 그 브리톤 섬이 여기 있었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지금 브리티시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불에 타서란 뜻이죠. 그래서 브리턴어, 영어, 영국 이렇게 쓰는데 따지보면 이거는 켈트족이 살던 곳이죠. 원래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색슨족이 칼제비들이 들어왔는데 얘들이 지금 원래는 게르만족인데 영국으로 쳐들어온 애들이에요. 자, 이런 또 이제 말 중에서 튜턴이란 말이 있어요. 튜턴이라서 아까 말했던 더치 할 때 그 더다 있잖아요. 그게 바로 더든이란 말인데 이건 우리 전체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국 브리턴 섬을 점령한 그 앵글로족이 바로 색슨족이죠. 색슨족이 유럽인에 있는 독일인들을 갖다가 두고 자기네들 부를 때 자기네는 다르잖아요. 자기네들은 칼제비니까 색슨족이고 그 남아있는 독일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튜턴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역사를 알면 이 이름들이 어떻게 나는지 아는데 역사를 모르면 잉글랜드는 또 뭐고 브리티시는 뭐고 또 색슨족은 뭐고 튜턴은 뭐고 또 드이츠는 뭐고 도이츠는 뭐고 정말 복잡하잖아요. 약간의 역사 공부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잉글랜드하고 붙는 나라가 세네갈입니다. 세네갈의 수도는 다카르인데요. 세네갈의 이제 국기는 이런 모양이고
세네갈의 위치는 여기에요. 아프리카의 지금 중간쯤에 있는 여기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요 정도 돼 있는 게 바로 세네갈인데요. 그럼 세네갈의 이름은 뭐냐 하면 세니골이라고 부르는데요. 저 나간다. 다시 말하면 원래 그 자기네들 그 나라 이름은 저 나가 이 말입니다. Z가 S로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무슨 말인가? 그대로 읽으면 저 나갈, 너 저 나가. 무슨 말이에요? 항해하다 뜻이죠. 저 나가. 배를 저 나간다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닷가에 있는 나라, 그냥 이런 말 놓으면 당연히 바닷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닷가에 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내륙에 있는 나라가 저 나간다 이런 말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나라가 금방 이해되죠. 항해하다 뜻입니다. 저 나간다. 배를 저 나간다 뜻이겠죠. 세네갈이라는 뜻이고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공화국이다. 그래서 수도는 다카르인데요. 다카르 뜻이 뭐냐면요. 여기 지금은 즉 대추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대추알이 여기 뜻인데요. 대추나무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은 테무른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테마르란 말이 대추란 뜻이고요. 인도에서 나는데 인도에 나는 대추를 여기서 생산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다카르는 그대로 읽으면 데칼인데 우리는 대추라고 부르는데 자네들은 데카라 부르는 거예요. 예, 대추에서 나온 말이겠죠. 우리 대추. 그럼 우리 대추는 영어로 뭐하냐? 데이트라 부르는 거예요. 왜? 대추에서 데이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추를 또 다른 영어로 뭐하냐면 쭈쭈브라 불러요. 왜? 쭈글쭈글한 배란 말이에요. 쭈글쭈글한 배는 배인데 무슨 배? 쭈글쭈글하다 해서 쭈쭈배라 부른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대추나무, 대추 체리를 쭈쭈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 대추도 그대로 영어로 데이트 이렇게 하고 우리말에서 쭈글쭈글하다 해서 대추를 갖다가 말리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래서 쭈쭈브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걸 갖다가 얘네들은 다카르, 즉 다시 말하면 데칼이 많이 나는 곳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 여러분 잘 아니까 제가 많은 설명할 필요 없겠죠. 수도는 도쿄죠. 그 사쿠라가 자기네들 국하고 여기가 후지산이죠. 이렇게 저편의 뜻은 뭐냐 하면 쬐다 말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에 편한다는 것은 뻗어나간다. 본질이래, 즉 중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태양이 먼저 뜨는 나라, 태양이 먼저 뻗어나가는 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6일기를 사용하죠. 태양의 상징이죠. 걔네들은 왜냐하면 동쪽이 가장 먼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저 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우리가 이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막 자기네들 그걸 사용하니까. 일본이고 또 일본은 낮은칠기라고 이렇게 재편을 하면 낮은칠기를 뜨다는 말로 사용돼요. 왜냐하면 이 백제 때 낮은칠기 하는 기술자들을 다 데려가서 자기 낮은칠기가 되게 뛰어났잖아요. 지금은 우리 기술이 가져간 거죠 다. 그러니까 낮은칠기라는 뜻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일본하고 붙는 나라가 크로아티아잖아요. 크로아티아의 수도는 자그레브입니다. 자그레브. 국기는 이렇게 됐고요. 어디 있냐면 크로아티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크로아티아 있죠. 여기가 이태리고요. 위에 있는 나라가 헝가리, 여기가 세르비아, 밑에가 보스니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헝가리. 요 사이에 여기 지금 이태리가 여기 있고 여기 아드리에입니다. 아드리에. 아시겠죠? 여기 지금 요 수도가 여기 있네요. 자그레브 여기 있고 여기 크로아티아에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 있는지 알겠죠? 유럽입니다. 네. 자, 크로아티아의 뜻은 뭐냐? 크로에시아. 발음은 크로에시아입니다. 크로아트에다가 에우는 아까 말했던 나라라는 뜻이죠. 유고에서 독립했는데요. 지금 이게 이시 국가로 다시 말하면 여기 북태에서 나토 가입 국가 되죠. 이거 EU 국가가 되죠. 근데 EU가 승인할 때 이거 미국 클린턴이 아주 많이 도와줬죠. EU 국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클린턴이 도와줘가지고 돼서 그 나라 가보면 클린턴 큰 깃발에다가 이 클린턴 그 그림을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막 붙여놨고 되게 많아요. 미국 그 흔적이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 가보면 나라는 조그만한데 이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의 흔적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게 크로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끌어대라는 뜻인데요. 산맥이라는 뜻이에요. 산맥. 크로트는 원래 그 어원은 허버트란 말에서 왔는데요. 허버트. 이제 다시 뭐 올라베타 이 말인데요. 올라서 바친다 뜻이에요. 올라바치돼서 산맥을 뜻하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산맥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크로아트가. 그래서 여기서 크로베트란 말이 또 나왔어요. 넥타이나 남자용 목도리, 삼각끈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요. 이 지금 크로아티아의 수도가
자그랩이라 했잖아요. 자그랩 뜻이 뭐냐면 우리말 자사기렵이란 뜻인데요. 무슨 말이냐? 잦는다, 물을 잦는다는 말은 물을 푼다 뜻이에요. 물을 기른다는 것도 물 푼다 뜻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옛날에 자그랩의 시장쯤 되는 통치자가 목이 말라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광장에 샘이 있었대요. 그 샘인데 소녀한테 물을 갖다가 달라고 해서 그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면서 이 이름이 물을 잦는다, 물을 잦아서 긴다 해서 자그룹이란 이름으로 이 수도가 정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예,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해진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죠. 자, 이번엔 이제 브라질, 우리하고 붙는 나라죠. 예, 브라질. 예, 수도는 브라질리아입니다. 브라질은 어디 있는 나라인지 알겠죠? 여기 남미에 있는 나라죠. 이게. 예, 남미의 중앙점에 있는 이런 나라인데, 그죠? 요 밑에가 지금 아르헨티나잖아요. 아르헨티나보다 위에 있는 나라죠, 이게. 예, 여기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국기는 이렇고요. 브라질 뜻은 뭐냐면요. 불 내질, 불 지른다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불같이 붉은 염료를 내는 브라질 나무에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네, 브라질에서 나는 나무 이름이 불내질, 붉은 염료가 나온다 그래서 불내질에서 브라질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브라질하고 붙은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고, 이건 뭐 삼각산이고 이런 그건 설명 안 해도 알겠는데, 그럼 우리나라 이름은 영어로 코리아잖아요. 왜 코리아? 왜 코리아냐라면 고려란 말에서 나왔죠. 그럼 이 고려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결해에서 나왔고, 결해는 또 어디서 나왔냐 하면 골이죠. 우리가 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 가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보고 꼬레꼬레 하잖아요. 그 꼬레가 뭐냐? 꼴족이란 말이에요. 골이죠. 고래 산다. 즉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옛날에 히말라야 쪽에 살다가 여기 왔는데 우리 족속들이 고래 산다 해서 히말라야 산 쪽에 산다 해서 골족해서 꼬리족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산이 70%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족 이렇게 꼬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엔 모로코입니다. 모로코의 수도는 라바트인데요. 모로코 국기는 이렇게 돼 있고요. 모로코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습니다. 요 아프리카의 요 위쪽에 있죠. 여기가 지금 보면 요 유럽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예, 유럽하고 바로 붙어 있는 이런 쪽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느 쪽인지 금방 아시겠죠, 이게? 예. 여기 모로코 있죠. 아프리카 요 위쪽에 있습니다. 이게 그죠? 여기 있는데. 그럼 모로코 뜻이 뭐냐 하면요. 모라코로 발음 부르는데요. 멀어 이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인가? 멀어 한 것은 또는 물러간다 뜻도 되고요. 멀었다 해도 됩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멀었다 또는 물러갔다 하니까 저 끝이란 뜻입니다. 끝단. 그리고 껴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해가 꺼졌다. 원래 뜻은 해꺼사에서 나왔습니다. 해꺼사. 무슨 말이냐? 해가 꺼지는 쪽에 저 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서쪽이란 뜻이에요. 멀긴 멀은데 멀어졌는데 어디서 해가 꺼졌다 해서 나온 말입니다. 해 꺼져서 끄만 나오고 요거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해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가 꺼지는 나라에 가장 멀리 다니까 서쪽 남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맞네요. 서쪽 남단이 있네, 그죠? 이쪽에서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서쪽 남단인데 여기는 뭐 아직 서쪽 남단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주 서쪽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쪽 끝에서 멀어 그다음 해 꺼져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모로코, 아프리카의 북산 해교국인데 모로코 가죽으로 아주 유명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그런데 그 수도는 르바트인데요. 르바트는 뜻이 견고한 수도원이라는 뜻인데요. 아주 견고한 성이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전해지네요. 예, 자세하게 이 어원은 제가 어디까지 안 나와 있어가지고 못 찾았는데 이게 견고한 수도원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라바트가 견고한 수도원인가는 제가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번에는 이 모로코하고 붙는 나라가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의 수도는 마드리드입니다. 스페인의 국기는 이런 모양이고요. 스페인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기 있습니다. 프랑스 밑에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영국이잖아요. 영국. 여기 잉글랜드. 그죠? 예, 이게, 여기 웨일즈. 그 다음 여기가, 여기가 영국이고, 요 밑에가 프랑스고, 여기가 지금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러니까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거의 서쪽 끝에 있죠. 유럽의 서쪽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 스페인 뜻은 스페인이 살이 뭐냐면 해살이 빠져나간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다는 뜻이겠죠. 해살이 빠져나가는 서쪽 땅에 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다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 다 서쪽에 있네요. 그죠? 예. 우리나라 이 동양 빼고 유럽 쪽에서는 다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 축구 잘하네 보니까. 예, 이상하게. 예. 스페인이란 말이에요. 그 스페인은 또 다른 말로 에스파니아란 말 하잖아요.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 예, 같은 나라. 스페인의 옛 지명입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는 더 잘 나와 있어요. 해살 빠진 에워 이 말이죠. 해살이 빠져나가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해가 빠져나가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해가 서쪽으로 빠져나가니까 해살 빠진 나라. 그게 에스파니아. 그러니까 스페인 하면 살 빠진, 해살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서쪽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번엔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의 수도는 리스본이죠. 포르투갈의 국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포르투갈은 또 어디 있냐 하면 여기 있죠. 여기. 예, 여기서 지금 스페인보다 더 지금 서쪽에 있는, 스페인하고 붙어 있는데 스페인보다 더 서쪽에 붙어 있는 나라가 포르투갈입니다. 근데 포르투갈은 지금 유럽 쪽에서 보면 아프리카하고 거의 지금 맞닿아 있잖아요. 지금 그죠? 아프리카, 여기 스페인, 그 포르투갈, 요 밑에가 지금 모로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지금 아프리카 쪽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포르투갈이라 부르는데 발음은 포르투갈인데 이 포 들어가서 부두란 뜻이에요. 우리말 그대로죠. 부두. 부두인데 무슨 부두냐? 끓는단 말은 뜨겁다 이 말이었죠. 그 뜨거운 항구란 뜻이에요. 왜? 아프리카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끓을 해서 나오는 말인데 온난한 항구, 따뜻한 항구란 뜻이에요. 포르투갈이라는 말이. 이해하시겠죠? 요 포르투 항서 부두, 우리말하고 똑같죠. 부두, 끓을. 예, 아닌 게 없죠. 지금 보니까. 예, 수도는 리스본인데요. 이 리스본 뜻은 리스에다가 본이 붙이는데 본은 바로 보루란 뜻이에요. 보루도 마찬가지로 우리말 그대로죠. 근데 이 리스가 무슨 뜻이냐는 것은 두 가지 어원이 전해진다고 전해져요. 하나는 앨리스 우보 이래가지고 안전한 항구, 또는 하나는 율리세스, 오디세이 영웅인데요. 예, 율리세스의 항구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전해지는데 보루는 그냥 보루가 그대로 있고 리스는 정확하지는 않다. 자기네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어느 건지 자기네 또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번에는 포르투갈하고 붙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그렇죠. 스위스죠. 스위스의 수도는 베른입니다. 스위스의 국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보통 요거 보면 적십자 같은 마크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십자가, 하얀 십자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바로 스위스 국기입니다. 영세 중립국이죠. 스위스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옆에가 프랑스, 위에는 독일, 여기는 오스트리아, 밑에는 이태리 이렇게 지금 낀 게 있잖아요. 중앙에 딱 이렇게 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어디 쪽에 붙지도 못하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중립국으로 작용하죠. 예,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나라는 이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지금 스위스는 이런 그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높은 지역이에요. 그죠? 여기 높은 지역이잖아요.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목축 이런 것들 하죠. 예, 그래서 스위스. 예, 스위스의 이제 정식적인 이름은 스위츠랜드죠. 랜드는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스위츠 하는 말이 뭐냐면 사르 째다 뜻이에요. 무슨 불사르다 뜻이에요. 불사르 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같은 말로서 지금 스웰트란 말이 있는데 스웰트 사르드르 이 말이죠. 불사르다 뜻인데요. 이 지금 왜 지금 불사르고 째다는 말이 나왔냐면 화전민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즉 산이다 보니까 농사 지으려고 하면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불을 질러서 여기다 틀을 만들어서 농사 짓고 또 그 다음 되면 또 옮겨가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불을 질러서 또 불태워서 거기서 또 밭을 이고 살고 이렇게 하는 화전민의 땅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스위츠랜드가. 이해하시겠죠? 같은 이제 어원이 바로 지금 스웰터 이런 말인데 불사라 뜻이죠. 그래서 무더기에 지치다, 더위 들다 이런 말이 나오고 무더움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 수도는 베른인데요. 이 베른은 왜 베른이냐 하면 뻘이단 말이에요. 뻘. 섭지란 뜻이에요. 베른의 수도를 가보면요. 그 섭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베른은 뻘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뻘린해서 섭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강에 들어간 나라 16개 나라의 어원을 살펴봤고요. 우리나라 아무쪼록 또 단결했어요. 8강, 4강, 또 2강, 잘하면 우승까지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예, 한번 기원해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어는 지금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최고잖아요. 보세요. 우리 쓰기는 훈민정음 세계 최고의 그 글자 체계를 가지고 있죠. 예, 거기는 아주 높은 과학적 원리와 천문적 논리가 다 들어있는 그런 훈민정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도 지금 제가 이 16나라 보니까 전부 다 어떤 나라 말입니까? 다 한국말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고대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말 그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위대한 언어의 뿌리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16강뿐만 아니라 8강, 4강 뭐 가가지고 우승까지 해서 하면 더욱 좋겠죠. 예, 끝에서 뭐 국뽕이 젖을 필요는 없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면 예, 대단한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나갑시다. 자, 국민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